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멀티플레이 하면서 리뷰하는 리뷰 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영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커피 테이크아웃점을 종로에서 몇 년 동안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이것만 꼭 알아두자 하는 것들을 한 4가지, 5가지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커피 카페에만 꼭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몇 가지는 꼭 카페가 아니더라도 창업을 하실 때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커피 카페를 하시는 분들, 저처럼 그 테이크아웃점을 하거나 아니면 매장 형태의 커피점을 운영하실 계획이시거나 또 계획하고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좋겠네요. 공감하실 분들도 계시고 또 생각이 좀 다르실 분도 계실 텐데, 이건 이제 제가 무슨 인터넷을 서핑을 해서 적어온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정리한 것들을 좀 간략하게 몇 가지 좀 도움이 되실 부분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니까요. 한번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커피 카페를 하시려는 분들에 특화돼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처음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 첫 번째는 새 기계를 고집하지 말랍니다. 프랜차이즈를 가입해서 가게를 차리시려는 분들은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처럼 그냥 개인 브랜드로 커피점을 차려보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오픈을 이렇게 알아보고 다니시는 분들은 기계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중고 기계를 가지고 시작을 하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험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차리는 게 아니라 이제 커피점을 처음으로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고가의 커피 기계라든지 로스팅 기계라든지 기계 욕심을 굉장히 내세요. 사실 손님들이 기계가 최신 상품인지 아니면 몇 년 된 중고인지 일일이 보고 가게를 선택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기계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주변에 커피점들, 특히 개인 브랜드로 하시는 분들도 보면 전혀 로스팅 기계를 들여놓을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로스팅 기계를 들여놓을 필요가 없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기계를 들여놓는 분들이 계세요. 중고로 하게 되면 요즘에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커피 가게가 한 집 건너 하나 있다 할 정도로 많아서 3년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가게를 접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중고 기계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깨끗하고 성능이 전혀 문제가 없는 기계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다리품을 좀 파시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연식이 됐었는데 300만원 정도 주고 2구짜리를 구입을 했어요. 전혀 손님들이 몰리더라도 커피를 빨리빨리 만들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 용량이었습니다. 커피 기계는 대부분이 수입 외국산 기계를 쓰시죠. 내구성이라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좋아요, 외국 기계들이. 그래서 이제 외국 기계들을 사시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1000만원 넘는 기계들도 많아요. 근데 중고로 사시게 되면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을 절감하실 수가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중고 기계를 구입하시고, 연식이 아주 오래되지 않은 중고 기계를 구입하시고, 조금 더 마음이 더 가신다면 1구짜리 비상용 1구짜리 기계를 하나 더 사셔서 갑자기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손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셔서 수리할 동안 손님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1구짜리라도 하나 더 갖고 계시면 완벽하게
어떤 고장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300만원짜리 기계를 사고요. 한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조금 고장이 났던 적이 한 2번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냥 금방 조치가 됐었고, 한 번은 이제 기계를 가져가서 하루 정도 고쳐가지고 부품 때문에 하루 정도 매장을 좀 하루 정도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수리비로 한 20 몇만 원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한 10 몇만 원 나갔고요. 3년 동안 한 30 몇만 원 밖에 안 나간 거예요, 수리비가. 연식이 나름 되는 기계였는데도. 그 외국 커피 기계들이 되게 내구성이 좋습니다. 예, 그 고장이 이렇게 쉽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처럼 연식 오래된 거 말고 연식이 조금 더 그렇게 오래 안 된 것들을 조금 사시면 뭐 4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나름 커피 장사를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기계값을 엄청 절감하고 가게를 운영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커피 기계만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제빙기, 냉장고, 그 다음에 뭐 분쇄기, 네? 뭐 많이 사셔야 되잖아요. 특히나 그 로스팅 기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데, 정말 커피를 뭐 도매를 하고 싶으시다든가 아니면 자기만의 브랜드를 꼭 하고 싶다라든가 그런 분들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로스팅 기계에 그렇게 막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커피 가게를 하면서 단지 몇 시간 교육이라든가 며칠 교육만 받으신 분들이라면 커피 가게를 운영을 하시면서 커피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뭔가 내가 좀 더 이렇게 1년 2년이라도 운영을 해서 내 몸에 체득화 됐을 때 그때 로스팅에 대한 좀 욕심도 단계적으로 부려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원두의 맛인데요. 그 맛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어요. 로스팅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에 보시면 커피를 도매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그 업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지 마시고 직접 전화를 해서 커피 최소 로스팅 담당자를 바꿔달라 그러세요. 개인이 아니고 가게다 하면서 로스팅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진하고 고소한 맛 위주로 만들어 달라, 로스팅 온도라든지 이런 걸 세팅해서 만들어 달라 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몇 킬로가 최저 단위입니다 하면 그 최저 단위로 몇 번 시키시면서 맛을 조정해 나가세요. 여기보다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더 가미됐으면 좋겠다, 신맛이 조금 더 가미됐으면 좋겠다, 그걸 이렇게 로스팅 기술자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조정을 하셨다가 이 정도면 딱 좋다라고 생각할 때 그 온도나 그런 것들을 픽스 보통 해놓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록을 해놓죠. 이제 그걸로 계속 이제 주문을 넣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서 운영하시다가 커피 가게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영 노하우가 생기시면 그때 가서 좀 고가의 로스팅 기계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게만의 사이드 메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 와플이면 와플, 머핀이면 머핀. 저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디 받아서 판 게 아니고요.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 메인이 되는 사이드 메뉴는 샌드위치였던 거죠. 예, 그 가게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밖의 메뉴들, 저 같은 경우는 머핀이라든지 기타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받아서 구색을 좀 갖추는 식으로, 조각 케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받아가지고 그 구색을 맞추는 식으로 했고요. 모든 메뉴를 제가 직접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가게에서 구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사이드 메뉴는 한 가지 정도라도 있으셔야 돼요. 그 사이드 메뉴가 좋아서라도 커피 가게들이 많지만 커피 맛이 좋아서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그 사이드 메뉴는 이 가게에서 밖에는 못 산다라는 메뉴가 하나 정도라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게 차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샌드위치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샌드위치를 만드는 빵이나 기타 재료들을 양상추나 케찹, 토마토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싱싱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장을 봤었고요.
코스트코에서 빵을 사다가 했습니다. 코스트코 식빵이 상당히 맛있어요. 머핀도 그렇고, 콩식빵이라든지 호밀식빵, 이런 걸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유 식빵 이런 걸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샌드위치를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코스트코 식빵을 이용하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종류도 빵 종류에 따라 콩식빵, 호밀식빵, 그 다음에 뭐 일반 식빵 해가지고 한 3종류 이상, 그리고 또 이제 치즈를 어떤 치즈를 넣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치즈를 넣지 않았었어요. 그냥 넣으면 좋지만 그냥 양상추, 토마토, 양파, 그 다음에 머스터드, 피클, 뭐 요 정도만 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워낙 빵 맛도 좋고 재료들이 신선하다 보니까 양상추나 토마토를 충분히 넣어줬었거든요. 그리고 가격을 아주 비싸지 않게 팔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싼 가격에 굉장히 맛있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있던 데는 이제 학원 근처여서 생각보다 많이 나갔어요. 네, 많이 나갔고, 또 샌드위치를 사면서 커피들을 보통 같이 사가니까 커피 매출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자기만의 사이드 메뉴를 개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건 좀 생뚱맞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외모에 신경을 쓰라. 그냥 깔끔한 것도 깔끔한 거지만, 만약에 내가 있는 이 커피 가게가 있는 상권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상권, 또 직장인들이 많이 오는 상권이라면 더더욱이 외모에 신경을 쓰십시오. 내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여야 커피 매출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웃긴 얘기로 제가 했던 가게는 그 전에 좀 20대 남자가 운영했던 걸 제가 인수를 한 거였고요. 그 남자는 또 그 전에 20대 여자가 30대 여성분이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한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 그 여자분이 운영할 때는 손님의 거의 90%가 남성 고객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 남자가 했을 때는 굉장히 잘생겼던 친구였어요. 남자가 했을 때는 또 손님의 90%가 여자가 됐습니다. 제가 했을 때도, 제가 이제 하던 때가 이제 30대였으니까 저도 그때는 지금은 살이 많이 쪘는데, 그때는 외모를 되게 많이 가꿨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손님의 90% 이상이 여성 손님이었고, 남성 손님도 남성 혼자서 오시는 경우보다는 여자친구와 같이, 그냥 여자친구가 같이 커피 먹자고 해서 따라오는 그런 식의 남성 고객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모는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젊은 이들이 오는, 직장인들이 오는 상권일 경우 외모를 가꾸셔야 된다. 장사를 위해서라도 외모를 가꾸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상권이 여자들이 많은 상권인지 남자들이 많은 상권인지를 조사하시고, 알바생을 써야 될 때는 반드시 꽃미남, 꽃미녀 알바를 쓰십시오. 시급을 조금 더 주더라도 꽃미남 알바, 꽃미녀 알바를 쓰십시오. 매출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몇 프로인지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이 얘기는 제가 그 가게를 인수할 때 그 전 사장님이 자기가 경험을 해본 바 굉장히 매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조언을 해줬던 이야기고요. 제가 알바를 써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여성 고객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생긴 남자 대학생을 한번 일을 시켜봤는데 매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굉장히. 상권에 따라서는 무시 못할 정도의 매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급으로 그 친구에게 뭐 500원, 1000원을 더 주더라도 굉장히 외모적으로 여성 손님들이 선호할 수 있는 친구를 쓰시는 게
매출에는 그 이상의 투자 가치를 더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커피 가게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뭐 삼겹살 가게, 뭐 맥주 가게에서도 요즘에는 그 굉장히 잘생긴 친구들을 많이 뽑잖아요. 너무 외모 지상주의 아니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로지 그냥 매출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말하는 거지 뭐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자본금이 내가 많지 않다. 근데 커피 가게를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굳이 억지로 그냥 무리를 해서 매장이나 번듯한 가게를 하려고 너무 무리를 하시지 마시고요. 대출을 무리하게 받고 뭐 사채를 쓴다든지 뭐 이런 걸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배달로도 가능한 상권들이 있어요. 제가 일했던 종로 같은 경우도 그런 상권이었는데요. 주변에 뭐 아시다시피 금은 보석방들이 밀집해 있죠. 그 가게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게의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가게는 작고 여성 숫자들은 굉장히 많죠. 아침을 안 먹고 오는 분들도 많고 손님이 왔을 때 상담을 할 때 여름 같은 경우는 생과일 주스를 대접을 하고 싶어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가게가 좁기 때문에 그냥 믹스커피 정도 기계 정도만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커피만 줄 수는 없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는 생과일 주스가 배달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 전단을 뿌려서 그 상권에 맞춰서 조금 이제 유동인구가 없는 가게라도 배달로만 해도 운영이 될 정도 수준의 그런 맛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면 배달로도 상당히 많은 그 주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친구들 그냥 밥을 간단히 때우려는 친구들이 샌드위치를 많이 시켰어요. 샌드위치와 커피로 그냥 간단하게 점심이나 아침 대용으로 그냥 때우려는 분들이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배달을 갈 때 좀 더 꽃미남 알바들을 쓰시게 되면 꼭 시켜요.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너무 굳이 매장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자본금이 너무 많지 않은데 그래도 꼭 하고 싶다. 뭐 더 모아서 하기는 좀 지치고 빨리 좀 하고 싶다 그러시면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권들 그런 데들을 좀 찾아서 배달 위주로 장사를 해보시는 것도 또 그런 배달 전문점들은 그 대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월세가 싸단 말이죠. 2층 3층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배달로만 하겠다면. 그래서 배달도 좀 고려해 보시라. 커피라고 무조건 대로변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달 상권이 먹히는 곳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아까 말씀했던 사이드 메뉴나 커피 맛에 자신이 있다면 그런 뭐 배달 상권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그리고 자 이제 여섯 번째는 요거는 뭐 큰 내용이 아니라 그 생과일 주스에 관련된 그 기타 사항으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름에는 생과일 주스를 꼭 하셔야 되는데 생과일 주스를 만드는 방법은 그 가게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맛없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을 넣는 분들도 계셔요. 그냥 탄산수를 넣는 분도 계시고 사이다를 넣는 분들도 계셔요. 설탕물과 과즙과 그리고 이제 얼음과 그 다음에 뭐 물이나 생수나 사이다나 뭐 이런 것들을 넣는 거죠. 재료가스를 아끼려고 하시는 분들은 물을 넣는 분들이 계시는데 맛 없습니다. 특히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물 넣어서 그냥 막 생과일 주스 만들어주는 노점들이 있어요. 맛없어요 여러분. 맛있겠습니까 물을 넣는데. 탄산수로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이다를 넣고요. 사이다가 잘 어울립니다. 단맛도 있고 탄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청량감을 더 해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팁은 보통 대부분 칠성 사이다를 쓰시죠. 사이다 하면 다 칠성이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킨 사이다가 생과일 주스에는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요. 킨 사이다 요즘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럼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아직도 킨 사이다 나와요.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도 칠성보다 싸지만 생과일 주스에는 오히려 어울리세요.
실성 사이다는 좀 톡 쏘는 맛이 강한 반면에 킨 사이다는 단맛이 좀 강하고 좀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과일 주스, 생과일 주스에 이 킨 사이다를 좀 섞어주시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손님들에게 팔아봤을 때.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킨 사이다를 구하셔서 킨 사이다로 생과일 주스를 만드시면 반응이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네,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 가게를 하시려는 그 분이 유부남 유부녀가 아니고 총각분이라면 또는 처녀분이라면 개인적으로 그 젊은이들 상권 또는 직장인들 상권에서 꼭 가게를 오픈해라. 젊은 상권에서 꼭 가게를 오픈해라 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장사도 장사지만 이 커피 가게가 좋은 게 뭐냐면 다양한, 특히나 젊은 사람들과 한 잔의 여유잖아요, 여러분. 진상을 만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한 잔의 여유를 가지려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객들하고 별로 트러블이 생기는 업종이 아니에요. 뭐 술집처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또 이 커피라는 특성 때문에 한번 내가 이 커피 맛이 좋으면 근처에 직장이 있다거나 어떤 학원을 다닌다거나 그런 집 근처라던가 했을 때 꾸준히 오게 되죠. 어쩌다 한번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손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도 많아지고 얼굴도 자꾸 보게 되면 정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손님과 이렇게 다양한 손님들과 얘기 나눌 기회도 많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총각 처녀분들은 이렇게 그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려자를 조금 생각하시고 애인이나 결혼 상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장사를 통해서 또 좋은 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좀 더 젊은 상권에 가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외모도 꾸미시면서 이렇게 꾸준히 만나는 손님 중에 호감이 가는 손님이 있으면 이렇게 대시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자연스럽게 이성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커피 가게는 아니지만 그 직장 또는 그 장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또 자연스러운 게 없어요. 제가 아는 사장님도 액세서리 가게를 하는데 지금 여대생과 아주 예쁜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데 손님으로 만나서 또 이렇게 되게 지금 한 2년 넘게 잘 사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라면 또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커피 가게 장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버시고 좋은 분도 만나시고 일석이조. 아시겠죠? 제가 오늘 한 7가지 정도를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해봤는데 뭐 어떻게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게를 한 3, 4년 운영하면서 제가 몸으로 체득을 했던 내용들이니까 분명 그 나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직업적인 것들에 대한 또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으면 또 다른 직업, 제가 경험했던 다른 직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레이 하며 리뷰하는 리뷰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 좀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